자, 이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뒷목을 잡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하나? 노스코리아 이즈 더 베스트 코리아, 브리치드 바이 인텔 브로커 어쩌고저쩌고. 환경부 공식 SNS가 해킹당했구나. 비밀번호가 환경부 1 느낌표인 거 어떻게 알았지? 직원 중에 하나가 피싱을 당했거나 비밀번호가 어딘가 유출이 돼서 대입해서 쓰다가 털렸거나 그랬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환경부에 웹서버를 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며칠 뒤에 다크웹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딱 보고 아셨겠지만 인텔 브로커라고 적혀져 있죠? 아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브리치드 바이 인텔 브로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소스 코드를 올려놨거든요? X의 계정만 털린 게 아니라 웹서버가 통으로 털린 거 아니야? 이 소스 코드를 대조해보니까 환경부의 웹서버가 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추론이 나왔던 겁니다. 환경부 웹서버를 해킹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 소스 코드를 탈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스 코드에 주석으로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었던 거야. 소스 코드에 DB 비밀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고 이거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X의 계정에다가 비밀번호를 써본 거죠. 로그인이 돼. 당연히 2차 인증이 안 되어 있었겠죠. 2차 인증은 왜 안 했냐? 직원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쵸? 담당 공무원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계정 하나만 보겠어요? 아니죠. 여러 사람이 이 계정을 관리를 할 거잖아요. 2차 인증을 걸어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경부의 웹서버가 털린 게 맞죠? 그 여파로 트위터 계정까지 해킹 당한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자료는 가져간 게 없나?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차 피해가 나왔죠. 지금 벌써. 앞으로 3차, 4차 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자체 전수 점검을 들어갔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타자. 야, 그 다음 누구야?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이번에 세트로 같이 털렸어요. 재학생과 졸업생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가? 학번,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적 상태, 학년, 과정, 소속, 학과, 전공, 입학일, 수험번호, 휴학학기,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주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 등 거의 신상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웹서버가 어떻게 털렸냐라고 추정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 보면 웹사이트에서 털렸다라고 했잖아요.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웹서버를 탈취하는 뭐 웹쉘을 올렸다라든가 해서 이 DB를 자체를 통으로 털어간 거 아닐까. 아니면 교직원 계정을 피싱 해가지고 유출했을 수도 있죠. 한예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9일 12시 17분부터 1시 54분 일본 IP 주소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웹서버에 취약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VPN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해킹범은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VPN을 분명히 썼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VPN 쓰면 일본 거 씁니다. 왠지 아세요?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VPN 한국 걸 쓰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걸 씁니다. 물론 요즘에는 VPN 서버들이 좋아져가지고 생각보다 안 느려요. 온라인 실시간 게임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한예종에 있는 정보를 털어가서 이용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대학교 거의 다 털린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학교가 노다지 중에 노다지입니다. 진짜 취약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융권, 은행들은 잘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진짜로. 근데 대학교나 병원 이런 곳들은 잘 안 받아왔던 곳들이 있거든요. 중소업체들 확실히 더 취약점이 많고 해커들의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타자 누구야? GS25입니다. GS25는 아주 조금 억울해. GS 리테일이라고 해서 GS25 있죠? 9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 정황을 들어보면 우리 사이트의 취약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이트 있죠.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딘가에서 털렸잖아요. 해커들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GS25 편의점 사이트를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지네?
로그인이 된 계정들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억울할 수 있는 게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로그인을 하게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입장인 거죠. 또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따질 수 있죠. 네가 2차 인증을 의무화했어야지. 이거는 전 사이트 모두 다 2차 인증을 의무화를 해야 돼. 이참에 그러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이트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정보를 보려고 로그인을 했어. 마이 페이지를 누르니까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래. 내가 방금 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의외로 의미가 있어요. 세션 정보 자체가 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도 로그인 상태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커들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안적인 효과가 있는 거긴 합니다. 자, 그 다음 GS25 너 잠깐 나가 있어.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사과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하이트 진로를 신뢰하고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심려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따끈따끈하죠. 2025년 1월 1일경 외부 불상자의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대요. 자, 근데 랜섬웨어면 서버를 암호화시키는 거잖아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왜? 근데 요새 랜섬웨어가 그래요. 협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격자 서버로 유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랜섬웨어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도 선제적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랜섬웨어가 있으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미리 공지를 하고 사과를 때린 겁니다. 먼저 사과. 자,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모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정신없죠? 저도 이제 무뎌져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감각 없어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털리고 있다. 한번 저희가 그걸 해보죠. 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언제든지 유출당할 수 있고요. 이미 유출됐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통보가 왔어. 공지가 왔어. 우리 학교 털린 것 같아요. 님 정보도 거기 있음. 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돼요.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털렸습니다. 유출 정보가 뜰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름과 뭐 전화번호, 주소가 유출되었다. 아, 굉장히 껄끄러운 정보긴 해. 근데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바꿀 필요까지는 굳이 없고요. 스팸 문자가 많이 오겠구나. 나에게 정교하게 타겟팅된 피싱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와서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라고 하면 어디 사는 누구시죠? 이 두 가지 정보만 알아도 사람은 쫄게 되어 있습니다. 저 검찰인데요 하면 믿게 돼 있어요. 아, 진짜 검찰인가? 피싱은 더 의식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 여기에서 뭐 해시 처리된 암호화 상관없습니다. 이게 암호화가 되었든 해시 처리가 되었든 무조건 비밀번호는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해커들이 크랙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똑같이 쓰는 거 분명 있잖아요. 솔직하게. 귀찮더라도 다 바꿔주셔야 된다. 계좌번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신분증, 뭐 사진, 신분증 정보 같은 게 유출이 되었다면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해킹 당했던 그 사이트에서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키사에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이어져가지고 뭐 알뜰폰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빼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으니까 꼭 요거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언제 한 번은 개인정보가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제가 이야기한 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면 2차 피해, 3차 피해는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